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송달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고 관저에선 그냥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사흘째 받지 않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지연 작전을 쓰는 걸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 서류뿐 아니라 오늘 공조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당도요, 이 시점에 개헌 이야기를 꺼내며 지연 작전에 동참한 걸로 풀이가 됐습니다. 이제는 올와 나씩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이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또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제대로 하려면 2년 이상 걸리는 개헌.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하루 종일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싸우고 주어진 권력으로 오로지 내 이익을 어떻게 챙길까 노심초사하다 보면 그 본인도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정치하는 분들한테 농담 삼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만들고 밤에 잠 잘 오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쓰는 법 전문가 윤석열 대통령. 이런 모습도 우리 국민들 머릿속엔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대놓고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 이런 해석과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나온 패널 네 분께 질문을 드리죠. 시간 끌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선뜻 말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끌기로 대체로 볼 수도 있다 혹은 보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진행을 하죠. 성치윤 의원님. 예. 공수처가 출석 요구를 보냈지만 수치 거부로 반송, 소환 불응, 헌재 탄핵 심판 서류도 받지 않음. 이게 결정적인 근거 같아요. 시간 끌기에.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그 탄핵소추안 통과된 날 바로 이 기자회견 열어서 자신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이게 당당한 모습이 아니고 뭐 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증거 인멸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내란죄 혐의와 관련돼서는 사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12월 3일 이 계엄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 대통령의 모습 자체가 5,100만 국민이 다 지켜봤고 그것 자체가 현행범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직접 증거가 저는 된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가면서 이거를 방어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뭐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들이 저는 아마 대통령실 관저 그리고 대통령실 거기에 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지금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이런 것들 그 시간 동안 아마 전 이것들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나 저는 대통령의 그 핸드폰 거기에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명태균 씨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이후에 비어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지 그 이전까지는 개인 폰을 아주 숱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계엄을 논의한 정황들이 아마 그 핸드폰에 많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우발적으로 아니면 야당에 경고를 주기 위해 비상계엄,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상당히 차근차근 준비해왔다는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빠른 수사, 빠른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저는 그 12월 3일 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했던 이럴 때일수록 절차를 지켜야 된다. 저는 그 말을 좀 존중하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말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 저도 이것도 존중합니다만 지금 국민들의 우려가 너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증거인멸하고 뭔가 빠져나가기 위한 구멍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권한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서류를 통해서 업무할 수도 없고 회의도 못하고 지시도 못하고 보고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는 공적 서류는 거의 두 개로 보입니다. 출석 요구서와 탄핵 심판 서류. 자, 김인영 의원님. 네. 왜 시간을 끈다고 보세요?
일단 뭐 1차 그 서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통령 또 변호인단을 선임해야 되는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과 내란이라는 범죄에 대한 변호인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지금 현재 하시는 모습이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하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이 사건의 자체가 워낙 엄중하고 무겁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변호인을 구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연됐다라는 점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변호인단이 다 구성이 된 건가요? 지금은 이제 아직 다 구하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란 범죄와 그리고 탄핵 관련돼서는 좀 따로 구한다고 저는 알고 지금 있습니다. 내란은 누가 담당하고 있죠? 제가 담당자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변호인단까지는 알지 못하는데요. 따로 구성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이 사안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어쨌든 대표격으로 네, 지금 대표격으로 일한다라는 일하고 거죠. 있는 그거는 맞습니다만 그만큼 근데 아직까지 대통령께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모습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약간 딜레마인 것 같아요, 김보엽 위원님. 예.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 체포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지는데 국민 입장에서 시간을 끌지 않고 수사기관에 나타나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또 수사에 눈이 밝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어서 어찌됐거나 필요성이거나 이런 것들은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에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입니다. 소환에 불응하는 이유는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은 즉시 체포될 것이다. 예.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송달하고 있는 출석 요구서 아마 안 받을 거다. 그것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송달된 서류를 받지 않는 것은 법을 잘 아는 범죄자들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받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하니까요. 처음에 수치인 부재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조국혁신당이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은 즉각 수사에 응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치인 부재 이후에는 수취인 거부라고 하던데 예. 저는 이게 수취인 거부가 아니라 숙취인 거부 같습니다. 아직도 술에 취해서 서류 안 받는 것일 텐데요. 예. 대통령, 껍데기만 대통령인 사람도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긴급 체포 대상이고 그런데도 소환을 거부하고 있죠. 소환을 거부할 우려만 있어도 형사소송법에는 소환을 거부할 우려만 있더라도 체포영장 발부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공조본이든 검찰이든 어디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갔을 때 경호처가 과연 윤석열 여기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예. 사실 본인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 말인즉슨 본인에게 향해지는 수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지금 공조수사본부에 대한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있고 또 그리고 검찰의 소환 조사도 거부하고 있고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의결서조차도 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천 선거 개입과 이런저런 국정농단으로 기소시켜가지고 파면시킨 검사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의 의결서를 수령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부정,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내로남불 내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당을 방탄에 이용하고 그리고 사법적 지원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비판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응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과 똑같습니다. 패문부재 내지는 수령 거부를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내로남불의 화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수사에 혼선을 주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현재 지금 박안수 육참총장, 김용현 국방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정근, 이준우 수방사령관 등등등 계엄의 수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신병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계엄과 내란의 집행자, 이행자이지 최종 책임자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면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구속하거나 체포하거나 소환 조사해가지고 밝혀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있으니 강제 구인이나 강제 수사에 대한 명분만 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시각 관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요. 저희가 관저 앞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보안 시설이어서 직접적인 촬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보여드릴 수 없는데요. 저 아래로 쭉 내려가면 이제 한남대교가 있고
저 위에 고가 육교죠. 육교 왼쪽 편으로 대통령의 관저 입구가 있습니다. 그 관저 입구를 지나서 쭉 왼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데 앞서 낮 상황을 좀 봤는데 우체국의 차량이 관저 앞으로 와서 어제입니다. 관저 앞으로 와서 문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게 수치인 거부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카메라에 다 담겼습니다. 수취할 사람은 있지만 수취인이 거부했다. 그래서 전달되지 못했고 소환이든 탄핵 심판 서류든 다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계속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그동안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공수처로 이관이 됩니다. 검찰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심 끝에 이걸 결정했다.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 자, 김보엽 위원님부터 예. 질문 드릴게요. 왜 이제 와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이렇게 선심 쓰듯 양보한 걸까요? 검찰은 지금까지 뭔가 열심히 하려 한다는 내란 수사를 열심히 하려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윤석열을 제외한 내란 주범급들을 다 잡아들였죠. 이제 와서 이첩하는 이유는 이첩하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라고 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검찰이 지금까지 개기다가 이제서야 이첩하는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뭘까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예, 어차피 나한테 다시 올 것이다. 예, 국회에서 특검을 빠른 속도로 통과시켜서 특검이 구성이 되면 특검이 기소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수사와 기소를 다 하면 되는데 현재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서 검찰이 결국 기소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처음과 끝을 자기네들이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내란죄를 열심히 수사하는 이미지도 얻었고 윤석열도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로서는 얻은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후에 새로 권력이 들어서더라도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다가 힘 빠지면 그 권력의 목을 무는 그 행태. 검찰은 그래서 검찰 자신만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이 바로 지금이다. 적기다. 민주당의 오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도 검찰개혁 법안,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 공소청과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왔습니다. 예. 어차피 기소할 때 사건이 오니까 이제는 처음에 윤곽 정도만 파악하고 주면 된다라는 판단이었다는 김보엽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세요? 예, 뭐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독주하는 거는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검찰이 이렇게 속도전을 내고 소환 요구를 3회 불응한 다음에 이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자신이 생각할 때 편한 수사기관인 검찰, 일부러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도 받고 그리고 검찰이 독단적으로 기소까지 하는 아마 이 상황에서 기소까지 안 하기는 어렵다는 거는 뭐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윤석열에게 유리한 기소를 검찰이 해주게 되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이 생기더라도 설치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미리 이렇게 기소를 해버리는 시나리오를 쓴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던 것인데 일단 공수처로 이첩이 됐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속도전을 내서 특검이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검찰의 시나리오는 일단 깨진 겁니다. 전 그것만으로도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이 기소할 때 본인들의 또 목소리를 담아낼 겁니다. 그런 것들도 꼭 지켜봐야겠죠. 그 수사본부에서 넘긴 공수처에서 넘긴 내용들이 제대로 이 기소장에 담기는지도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너무 불신을 강하게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인신구속을 가장 빨리 했을 만큼 수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공수처에 수사를 넘겨준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각 수사기관별로 경쟁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을 가장 많이 했고 검찰은 신병구속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결국 수사라는 거는
피해자, 용의자에 대한 대질 신문도 필요하고 조사도 필요하지만 압수수색에 또한 물증 검증도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찰은 압수수색을 먼저 했기 때문에 검찰은 그런 협조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수사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이 공수처의 수사를 이첩했기 때문에 그 명분에서도 검찰은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기소권이 검찰한테 있다고 하지만 공소유지, 기소 둘 다 검찰이 하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잘해서 성과를 내야만 자신들의 조직이나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미리미리 해놔야만 기소와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사기관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인 불신을 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검찰의 속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뭐 불신을 줄 수 있을 만한 주장은 할 수 없겠지만 저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내람과 계엄에 대한 그 범죄 혐의가 너무나도 확고하고 지금 신병 확보된 사람들에 대한 증언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공수처에 이첩을 해도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와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거리를 둘 적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검찰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예. 다들 의견에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어느 하나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검찰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고심 끝에 결단했다라는 게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단이라는 건데 이 부분 계속 향후에도 따져봐야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기소 잘하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한편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전하면서 소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소란 정도면 모를까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고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 폭동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뭐 변호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뭐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더라도 시민들이 이걸 소란으로 봤을까요? 김보혜 의원님? 저는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변호인들이 윤석열이 그날 낮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김에 홧김에 계엄을 선포했다. 잠깐 미쳐서 난동을 피운 것인데 본인이 무지 반성하고 있다. 이참에 술도 끊고 정기적인 치료도 받을 것이다. 임기 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면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일부 국민이라도 마음이 좀 흔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석동현을 포함해서 윤석열 자신도 저런 식의 주장을 하고 실패한 계엄을 마치 그만큼만 의도한 경고성 소동이었다, 소란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장갑차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난 고초를 겪을 수 있다라는 공포를 뚫고 국회담을 넘어와서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끔찍한 상황이 빚어졌을 것입니다. 그 인명피해 없다, 다친 사람 없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은 없지만 다친 사람 실제로 많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담을 넘다 얼굴을 다쳤고 여러 보좌관, 국회 직원들도 담을 넘다가 다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이 빚어졌다면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이런 말을 할 기회도 없었을 텐데 저는 주장 바꾸지 말고 내란이 아니라 소동이었다. 이 주장을 끝까지 관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의 이런 논리를 비판하면서 상당히 거친 표현까지 썼습니다. 일단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군부 독재를 연상시키는 비상계엄, 그리고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생각,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 자체가 극우적 가치관입니다. 저는 윤석열이 보수가 아니라 감히 극우주의자다, 저는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이유는 윤석열은 정통 보수인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극우주의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긴 의원님. 네.
김용현 전 장관도 옥중 입장문을 냈는데 윤 대통령과 판박이거든요. 어찌 보면 예견된 상황일 것 같기도 해요. 이 보면 국회의 폐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망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란보다 소란이라는 말도 그야말로 민심에 대한 반란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형적으로 독재자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비이성적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학교폭력 가해자가 때릴만 해서 때렸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와 똑같다고 좀 보거든요. 제가 나름 성남시의원을 지나서 경기도의원을 지나서 지금에 이르를 때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면서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비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일 때 야당 의원으로서 대규모 예산도 삭감을 해보고 많은 관계자들을 고발을 해가지고 이런 여러 시정 수행에 대해서 견제를 해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시장이 지금까지 경찰이나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본회의를 점거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명도 안 하던 짓을 윤석열이 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은 지금까지 내란은 정당했다라고 내란이 아니다,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변 측근들은 지금 국회에 대한 폐악질의 경종을 울리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망언을 일삼고 있는데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계엄을 선포하지 않고 민주당의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풀었다면 예산 삭감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기자회견으로 알리고 또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민주당은 더 많이 비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것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총부리를 겨눈 것이거든요. 이것은 전두환과 이른바 여러 독재자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와 똑같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각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화면은 대통령 관저 앞이고요. 대통령 경호처가 공조수사본부에 서버 압수수색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서버를 압수하겠다라는 게 지금 영장도 나왔고 수사기관의 판단이었는데 계속 대치하거나 진입하거나 혹은 임의 제출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경호처는 압수수색을 결국은 불허했습니다. 군사 기밀 등의 이유를 내세웠고요. 임의 제출, 제가 말씀드린 임의 제출, 그러니까 압수수색 가서 이렇게 뒤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목록을 지정해주면 경호처가 제출하는 형식의 임의 제출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일체의 수사 협조를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판단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조본부가 경호처가 서버 압수수색을 불허했다라는 그 통보를 받았다고 알려왔고요. 불허한 쪽은 대통령 경호처, 불허를 당한 쪽은 공조본입니다. 그리고 경호처가 왜 압수수색을 거부했느냐, 군사상 기밀 등의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청와대 가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임의 제출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려왔다고 공조본이 밝힌 내용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서버도 그렇고 수사기관에서 입수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이 빈손 수사를 하면서 내란 혐의와 그리고 위헌 위법적인 이런 계엄령 사태 전반을 수사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데 일단 공조본의 추가 입장이 나와야겠지만 계속해서 아마도 임의 제출 형식 등을 내세우면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까지 현재까지의 상황을 전달해 왔다는 점을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아유, 속보가 많네요.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시청자들께 죄송하네요. 예, 김윤영 의원.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대통령은 거부하고 있는데 여당 다수인 친윤도 거부에 동참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심이 역행했는데 더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당 안에서 일각에서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김윤영 의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당은 아직까지 이 탄핵 여파에 대해서 혼란이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 의원들이나 원내나 뭐 당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감정이 격앙되어 계신 분도 많다 보니까요. 정제된 발언보다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단일화된 목소리 내기는 조금 더 시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정당은 민심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저희 당 역시 민심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속보를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수취 거부를 계속했고요. 예. 그리고 압수수색도 거부했고 이 거부의 주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하지 마, 네. 받지 마. 이런 사람이 결국 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고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끌어보려는 수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지금 직무 정지 상태고 권한 정지 상태인데 사실상 할 수 없죠. 근데 이 경호처 같은 경우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는 할 수 있죠. 그렇죠. 경호를 할 수 있고 근데 저런 것들을 거부하라라고 이 세세한 이 지시는 사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법과 헌법을 넘나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직무정지돼 있어서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도 아마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이쪽에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최대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라라든지 저런 경호처는 누구의 지시가 없으면 저렇게 행동할 수 없거든요. 행동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분명 누군가 지시를 한 겁니다. 근데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구밖에 더 있습니까?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법을 넘어선 지시를 받아서 지금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압수수색 영장을 아마 받아왔을 거고 100% 받아왔겠죠. 왜냐하면 압수수색 그것도 경호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있고 그래서 공무집행이 정당하다고 보이는데 대통령 경호처는 막아서고 있습니다. 막아서는 쪽이 결국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서버를 왜 압수하려고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일정 시점 이후에 윤석열과 군 장성들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 비화폰의 통화 기록이 서버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란을 구체적으로 윤석열이 어떻게 지시를 누구에게 했는지 밝힐 수 있는 중요 증거입니다. 예. 군인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 내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할 의결 정적수가 차지 않았다.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방사령관에게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빨리 가라 라고 지시한 것도 내란숙의 윤석열입니다. 그 기록들을 확보를 해야 내란에 윤석열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여를 했는지 지시를 했는지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 나선다? 말씀하신 대로 공무집행 방해이고요. 내란죄를 감싸고 있는 행위입니다. 경호처 이런 식으로 나가다는 큰일 납니다. 예. 자, 압수수색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농단 특검 때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당시에도 청와대 앞에서 정문 앞에서 대치가 있긴 했는데 결국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때 그 청와대 앞에 민원실이 있거든요. 보통 청와대 직원들을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 자리로 검찰이 갔었고 거기에서 만나서 어떤 자료들을 제출하길 바란다 했을 때 임의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 형식을 한번 다시 한번 요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수사기관은 요구했지만 불허됐다라고 알려왔고요. 자, 그리고 이게 서류를 지금 수치 거부만 하고 있으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이것도 걱정이네요.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 그러잖아요. 어디에 딱 걸어놓고 우리는 알렸다. 그래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할 텐데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는 좀 나중에 추후에 법률적인 검토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뭐 방송에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송달이 안 됐어도 이거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네, 송달도 송달인데 그런 결정을 빨리 헌재나 사법기관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고 저는 사실 이 공조본의 이 발표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박근혜 전 정부에서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가 임의 제출한 형태로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게 했는데 지금 대통령 경호처에서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지만 임의 제출까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권한을 넘어서는 일로 보이거든요.
그런 연유로 봤을 때 아마 이 공조본의 발표는 한독수 권한대행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어 통보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이 또 급박하게 돌아가면 다시 한번 관저 앞으로 가보죠.